오늘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방법에 대해 배워볼까요? 먼저 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권이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교권은 여러분의 학습권, 즉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선생님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해요. 왜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할까요? 서로 존중하면 교실 분위기가 좋아져서 우리 모두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면 대화가 잘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잘 배울 수 없게 돼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당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잘 배울 수 없게 되겠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해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지켜요. 학생과 부모님, 선생님 모두가 서로 존중해야 해요. 지금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는 폭행 및 상해, 무섭게 해서 겁주는 협박, 선생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는 명예훼손, 선생님을 무시하고 욕설 등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욕, 학교나 선생님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손괴 등이 있어요. 다음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거짓말이나 거짓 정보로 벌을 받게 하는 무고, 글이나 사진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불법 정보 유통, 선생님의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무단 촬영 및 배포 등이 있어요. 다음은 성적 불쾌감 유발 유형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선생님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게 하는 행동이에요.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선생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교육활동 방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는 수업 시간에 일부러 떠들어서 방해하는 행위예요. 반복적 부당한 간섭은 선생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행위예요. 특이 민원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으로 제기하는 행위예요. 직무 강제는 선생님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강제로 시키는 행위예요. 공무 방해 및 업무 방해는 선생님의 지도를 폭력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예요. 마지막으로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 행위 유형이에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녹음, 악의적인 교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어요. 오늘 배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성적 불쾌감 유발, 교육활동 방해,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 행위. 이 모든 행위들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해요. 이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폭행과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화가 나서 선생님을 세게 밀었어요. 선생님은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했어요. 선생님이 실수를 지적하자 화가 나서 선생님께 소리쳤어요. 선생님,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선생님은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유형에서 또 다른 사례로는 재물 손괴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의 컴퓨터를 부숴버렸어요. 선생님은 매우 속상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두 번째 유형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고가 있습니다. 한 학생의 엄마가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선생님은 아이를 때린 적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그 엄마는 계속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학교와 교육청에 주장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피해를 주는 행동을 무고라고 해요. 세 번째 유형은 성적 불쾌감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성희롱이 있어요. 선생님께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매우 기분이 불쾌하고 슬펐답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유형은 기타 법률에 의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녹음이 있어요. 친구들이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계획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오늘 배운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에 대해 복습해 볼까요? 선생님을 다치게 하는 폭력,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무고, 선생님께 성적으로 불쾌한 말을 하는 성희롱,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녹음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배운 사례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이번에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두 번째는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세 번째는 사안 조사. 네 번째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다섯 번째는 사안 종결입니다. 그럼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입니다. 어느 날 길동이가 선생님께 교육활동 방해 행동을 했어요. 선생님은 바로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길동이의 행동이 왜 나쁜지 설명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입니다. 학교는 선생님이 다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선생님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는 이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서 교육지원청에 보고서를 보내요. 그런 다음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요. 세 번째 단계는 사안 조사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확인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꼼꼼히 알아봐요. 네 번째 단계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교권보호위원이 모이게 됩니다. 위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이야기해요. 마지막 단계는 사안 종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위원회는 해결 방법을 학교에 알려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요. 이번에는 교권 보호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두 번째,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세 번째, 사안 조사. 네 번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다섯 번째, 사안 종결. 교권 보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 대표번호 1811-7679입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줘요. 두 번째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심리상담으로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심리치료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원하면 절차를 거쳐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으면 5일 동안 쉬면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밖에 사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형사소송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이 있어요. 네 번째로 경남 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는 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는 선생님들이 다시 행복하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섯 번째로 그 밖에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해 신고 행위가 정당한 생활 지도였는지 교육청에서 도와줘요.
교육활동 침해 후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해 복습해 볼까요? 첫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 1811-7679를 운영하고 있어요. 둘째,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셋째, 필요시에는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교원의 권리를 보호해요. 넷째,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행정, 법률,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해요. 다섯째,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